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아마 많은 분들에게 조금 낯설고 어쩌면 충격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식사를 마치자마자 바로 칫솔을 들고 양치를 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평생 동안 밥 먹고 바로 양치해야 치아가 건강하다는 말을 믿고 실천해 오셨을 텐데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습관이 오히려 치아를 더 빨리 약하게 만들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께서 평생 성실하게 양치를 해오신 분들일수록 치아가 시리고 마모가 심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면 치아가 깨끗해 보이는데도 찬물만 닿아도 아프고 바람만 스쳐도 불편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왜 60대 이후에는 젊을 때와 같은 양치 습관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바꾸어야 남은 인생 동안 내 치아로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영상 후반부에서는 병원에서는 시간 부족 때문에 자세히 설명하지 못하는 치아 관리의 핵심 원칙도 정리해드릴 예정입니다. 끝까지 함께 들어주시면 앞으로 10년 어쩌면 그 이상 치아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나는 평생 열심히 양치를 했는데 왜 나이가 들수록 치아가 약해질까요? 이 질문에는 아주 중요한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젊을 때 효과적이었던 방법이 나이가 들어도 그대로 통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나이에 따라 분명히 변합니다. 치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대의 치아와 60대의 치아는 같은 조건이 아닙니다. 젊을 때 치아의 겉면을 덮고 있는 범랑질은 두껍고 단단합니다. 침분비도 충분해서 외부 자극을 잘 견뎌냅니다. 그래서 식사 직후에 양치를 하거나 조금 강하게 닦아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범랑질은 서서히 얇아지고 침분비도 줄어듭니다. 입안이 쉽게 마르고 치아를 보호하는 능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자극이 이제는 그대로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새 유리컵과 오래 사용해 가장자리가 얇아진 유리컵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두 컵을 같은 힘으로 닦는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새 컵은 괜찮지만 얇아진 컵은 금이 가거나 깨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든 치아도 바로 이런 상태와 비슷합니다.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강하게 관리하면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렇다면 양치를 덜 해야 할까요?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양치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는 횟수가 아니라 타이밍과 방법입니다. 특히 식사 직후의 양치는 60대 이후 치아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행동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그런지 이제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들, 예를 들어 김치나 찌개, 과일, 커피 같은 것들은 대부분 산성을 띱니다. 이런 음식이 입안에 들어오면 치아 표면의 범랑질이 잠시 부드러워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치아 표면이 평소보다 약해진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를 이해하기 쉬운 예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뜨거운 물에 오래 손을 담그고 있으면 손가락 끝이 쭈글쭈글해지고 살짝만 문질러도 각질이 쉽게 밀려나지요. 식사 직후 치아의 상태가 바로 이와 비슷합니다. 이때 칫솔로 힘을 주어 문지르면 우리는 깨끗이 닦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부드러워진 표면을 조금씩 깎아내고 있는 셈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음식물이 입안에 오래 남으면 충치가 생길까 걱정합니다. 하지만 충치를 만드는 과정은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세균이 음식물을 분해해 산을 만들고 치아를 손상시키기까지는 몇 시간 이상이 필요합니다. 반면 부드러워진 치아 표면을 칫솔로 마모시키는 데는 몇 분이면 충분합니다. 즉 우리가 걱정하는 음식물보다 실제로 더 빠르게 치아를 망가뜨리는 것은 식사 직후의 강한 양치일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범랑질이 이미 얇아져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식사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첫 번째 중요한 원칙이 나옵니다. 식사 후에는 최소한 1시간의 여유를 두십시오. 식사를 마치자마자 칫솔을 들기보다는 먼저 물로 입안을 충분히 헹구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입에 머금고 20초에서 30초 정도 우물우물 헹군 뒤 뱉어내는 것을 두세 번 반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음식물 찌꺼기와 산성 성분이 상당 부분 제거됩니다. 그 다음이 바로 기다림입니다. 1시간 정도 지나면 침이 분비되면서 입안의 산성을 중화시키고 약해졌던 치아 표면을 다시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과정을 재광화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치아가 스스로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이 과정을 거친 뒤 양치를 하면 치아를 보호하면서도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1시간을 기다리면 입안이 찝찝하지 않겠냐고 물으십니다. 솔직히 약간의 불편함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은 치아가 손상되는 신호가 아니라 우리가 익숙해져 온 감각일 뿐입니다. 오히려 식사 직후의 상쾌함이 치아에는 더 큰 부담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미백 치약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치아색이 누렇게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미백이나 화이트닝이라는 문구가 적힌 치약을 선택하십니다. 하지만 60대 이후 치아에는 이 선택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미백 치약에는 착색을 제거하기 위해 강한 연마제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해 아주 고운 사포 같은 성분입니다. 젊고 두꺼운 범랑질이라면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지만 이미 얇아진 치아에는 상당한 마찰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치약을 오래 사용하면 치아 겉면이 조금씩 깎이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범랑질 아래에는 상아질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원래 노란빛을 띠고 있습니다. 겉면이 닳아 얇아지면 이 노란색이 더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하얗게 만들려고 사용한 치약 때문에 오히려 치아가 더 누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상아질은 신경과 가까워서 매우 예민합니다. 그래서 찬물이나 바람에 쉽게 시린 증상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60대 이후에는 미백보다는 보호 중심의 치약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장지에 저자극, 잇몸 케어, 시린이 전용 같은 표현이 있는 제품이 더 적합합니다. 다음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의 치아가 낮이 아니라 밤에 더 많이 손상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입안 건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침 분비가 줄어들고 약물의 영양까지 겹치면 밤에 입이 쉽게 마릅니다. 입을 벌리고 자는 습관이 있다면 상황은 더 심해집니다. 침은 치아를 보호하는 천연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밤사이 침이 부족해지면 치아는 보호 없이 노출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밤에 입이 자주 마르는 분들은 낮보다 치아 손상이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낮 동안 물을 자주 마시고 잠자기 전에도 입안을 충분히 적셔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침실이 너무 건조하다면 가습기를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이갈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은 이를 갈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잠자는 동안 무의식적으로 이를 꽉 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갈이 때 치아에 가해지는 힘은 음식 씹을 때보다 훨씬 강할 수 있습니다. 이 힘이 반복되면 치아와 잇몸이 만나는 부분이 패이거나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치과에서 마우스가드라는 보호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루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루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물 한 컵을 마셔 입안을 적셔줍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뒤에는 물로 입을 헹군 후 1시간 정도 지난 뒤 부드럽게 양치합니다. 점심에는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무리해서 바로 양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신 물로 충분히 헹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양치는 저녁입니다. 저녁 식사 후 1시간 정도 기다린 뒤 부드러운 칫솔과 자극이 적은 치약으로 천천히 양치해 주십시오. 잠자기 전에는 입안이 너무 마르지 않도록 물을 조금 마시고 침실 환경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식사 후 바로 양치하지 말고 1시간을 기다리기. 미백 치약 대신 치아 보호 중심의 치약 사용하기. 밤에 입마름과 이갈이를 관리하기.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치아 건강은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아는 다시 자라지는 않지만 지켜주면 훨씬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삶의 질을 크게 바꿉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의 치아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한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